자, 보시면은요. 가장 최근 부분부터 해서 이제 뭐 2년 전 뭐 이런 것도 같이 볼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아직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네 차례 차익 실현한 이후에 마지막 물량 2차 전지 압축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이게 뭐예요? 조금 이따 이거 그 저기 좀 해서 여기다가 에코프로라고 써주세요. 응? 상단에다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의 기준이 되는데 이 에코프로가 7월 13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오고 상한가를 갑니다. 근데 이제 얘는 지주사예요, 사실은. 그죠? 에코프로 BM을 물적 분할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얼마나 수혜를 받습니까, 얘가. 물적 분할이 악재가 아니에요. 에코프로 BM 분산시켜 놓고 IPO 하고 그것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지금 오늘날까지도 7월 13일에도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다 보니 에코프로 지주사에 얘 저평가 아니야? 그걸 명분으로 들어올린 거예요. 저평가 아니야? 그걸 명분으로. 시장 컨센서스보다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는 지주사라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에코프로 BM이 움직여야 돼. 근데 에코프로 BM은 사실상 제대로 못 갔어요. 얘가 폭등을 한 거지. 120% 폭등했으니까. 에코프로 BM 120%안 올랐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렇지만은 그걸 명분으로 뭐 수급이 한 5% 들어와서 들어 올린다는데 이걸 왜 안 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의 기준 상한가를 갔어요. 그 다음 날의 기준이 이겁니다. 응? 7만 6천 원이니까 시초가가 7만 6천 원 수준이니까 갭상승 부분이 뭐 6만 한 9천 원짜리 종목이 7만 6천 원이니까 10% 이상 들어 올리고 시작이 된 거예요. 10% 이상 들어 올리고 10% 이상 들어 올리고 시작이 돼서 8만 원까지 들어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15%, 16%, 17%뭐 이렇게 올라간 거야. 올라가고 꼬리 달려 내려오고 음봉으로까지 내려왔다 다시 꼬리를 접고 이제 들어 올린 건데 결론은 얘를 일반인들이 이걸 7만 5천 원이라면 100% 사겠다 그러지만 차트만 놓고 보시면 이거 살 수 있겠어요? 일봉 차트 보시면 살 수 있겠냐고. 근데 우리는 삽니다. 3시 3분에 샀어요. 에코프로를. 3시 3분에. 예? 3시 3분에 사가지고 이 에코프로를 왜 샀냐면 갭상승이 10% 나왔다는 거 거래가 어떻게 돼요? 상상을 초월하게 거래가 터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으로 볼 때는 부담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종목 그냥 뭐 말씀드린 카나리아 바이오야. 그리고 무슨 뭐 그냥 뭐 이슈가 불거져서 들어가는 그런 종목 그거는 안 돼. 근데 얘는 실적이 나왔잖아요. 공시가 나왔다고. 의무 공시가 나온 거예요. DB하이텍도 자율 공시가 나온 거야. 카나리아 바이오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임상 3상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응? 주가의 변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이면 다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임상 3상 진입을 한 거지 성공된 것도 아니고 일단은 어찌됐건 좀 더 볼게요. 그 에코프로의 일봉 차트의 기준에 갭상승인데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봉. 그렇게 해서 이 당시의 기준에 에코프로 그 문자 사인 한번 올려볼게요. 문자 사인이 실질 나갔냐 했을 때 종가 수준에서 3시 3분에 문자를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오래간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뻗어 올라갈 때 이제 갭상승 10%에 따라붙기에는 그 당시 기준이 조금 뭐 애매했었는지 안 들어갔었고 그러고 나서 이날 요 기준 때문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주봉 때문에. 응? 들어갔느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느냐? 아이 주봉이 이렇게 상승 형태 확인형이잖아요. 주간 단위에서 아직 시간이 널널하잖아요. 이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주봉 또 일봉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면 자 7월 15일, 7월 22일 북미 양극재 생산시설 공동투자 뭐 에코프로 2분기 호실적 에코프로 2분기 호실적이 왜 나왔냐고 자회사들 때문에 나온 거지. 그러면 사실상 요 자리에서 놓고 보면 127%는 아니에요. 75,700원으로 잡으면 100% 정도 되는 거야. 응? 전일 기준을 잡아서 127%고 이날 기준으로 잡으면 1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여기서 몇 차례 차익 실현해요? 여기서 들어가서 초단기간이잖아요. 이 꼴이 날렸죠. 전량 차익 실현. 농담이 아니라. 어? 그 문자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전량 차익 실현의 문자가.
에코프로 기준에. 응? 어디 있어요? 9만 원대. 여기 있잖아요. 93,600원 뭐 이럴 때. 96,500원 전량차익 실현. 그러니까 뭐 얘를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뭐 어찌됐건 전량차익 실현 그다음에 재편입 여기서. 그죠? 수급이 들어오는데 계속 눌려져 있으니까 거래는 없더라도 일단은 재편입.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서 또 전량차익 실현. 왜? 거래가 없어. 전량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11만 원 요 정도에서 수급은 들어오는데 거래가 없네. 또 일단 재편입. 그럼 여기서 한번 차익 실현, 여기서 한번 차익 실현, 그리고 여기서 또 차익 실현. 그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물량이 지금 사실상은 마지막 들어온 물량은 손실일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버겁지 않다라는 거죠. 최악의 경우는 손절을 하는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일봉에서 이런 흐름이고 주봉은 어떻게 됐어요? 상승 잉태 확인형 확정된 이후에 똑같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의 흐름인가를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삼성중공업의 이 가격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4,500원, 600원 수준 4,5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5,600원으로 출발을 해요. 종가가 5,600원으로 끝납니다. 엄청난 거죠. 삼성중공업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대형주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벌써 이미 여기서 터졌고 상상을 초월하게 터집니다. 그래 나서의 흐름이에요. 와우. 와우, 어마어마하네. 뭐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네. 이렇게.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이걸 여기서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삽니다. 왜? 주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봉이 거의 꼬리가 없어. 3분의 1이야. 밀리면 뭐 손절하더라도 거래를 이렇게 터뜨렸는데 그 정도의 이슈가 터졌는데 왜 못 들여봐. 물론 실패할 수 있어요. 무조건 100% 성공하나? 아니 실패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야 거래가 터졌으니까 얘는 이제 빠르게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빠르게. 방향성이 빠르게. 그 방송에서 어떻게 됐어요? 요날 편입을 뭐 종가에서 했든 장중에 했든 그리고 장대양봉 아싸 가오리 꼬리 하나 없어. 거래는 더 터졌어. 팔아요? 안 팔지. 장중에 변동성이 뭐 꼬리 달고 내려왔었으면 모를까. 그 다음의 기준이 이게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5,600원에서 편입하고 이틀 만에 8,000원. 어? 5,600원. 6,000원. 6,000원에서 8,000원. 6,000원 편입하고 하루 이틀 만에 8,000원. 30%가 넘어. 꼬리 달렸잖아. 전량차익 실현이지 뭐. 마찬가지 주봉으로 보시면 주봉으로 보시면 6,000원의 종가의 기준 꼬리 달고 내려도 6,000원의 종가의 기준에 편입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8,000원을 찍어요. 그리고 꼬리가 달려 어떻게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꺾였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의 차트를 안 보여줬겠지. 가져간데 꺾여서가 아니라 우리는 짤없잖아. 그냥 꼬리 달리면 그냥 파는 거야. 현대로템 마찬가지예요. 왜 상한가 갔어요? 파이낸셜 쪽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죠. 폴란드 쪽 K2 전차 180대 구매 의사. 그렇게 해서 시간의 상한가. 응?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뭐 3조 원 이상이니까 뭐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미 한 30조 정도 계약 체결돼 있고 추가합니다. 추가. 그리고 이제 1년 내에 이것도 아니고 조금 길게.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6월 8일이에요. 우리는 현대로템 뭐 태조 이방원? 응? 우리는 태조 이방원이 나온 게 언제예요? 8월 5일부터라고. 단어 자체가 태조 이방원이라는 게 태조 이성계고 태종 이방원이에요. 근데 태조 이방원이라고 치면은 뭐 그냥 그 태조와 태종 이방원을 잘라서 검색이 돼서 역사적인 뭐 드라마나 역사 얘기 나오고 태조 이방원 주식 얘기 나오는 건 8월 5일부터 포탈에서 뒤지면. 응? 근데 우리는 벌써 이미 6월 8일부터 얘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6월 8일부터 보고 있고 6월 8일 날 뭐라 그러냐면 미약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장중에 음봉으로 떨어져요. 장중에 음봉으로 꽝. 갭상승이 음봉으로 꽝. 근데 웃고 있어. 왜? 좀 전에 교육해드렸잖아. 에코프로, 삼성중공업. 얘가 그러면 시간이 에코프로보다 빠르다면은 그러면은 삼성중공업 보여드리면서 얘를 설명을 했겠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고. 결론적으로 갭상승 이후에 음봉인데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한다. 주봉으로는 꼬리가 달려있지만 요 꼬리 감싸 안을 수 있다. 버겁지 않다. 양봉이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양봉으로 돌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의 지수가 이렇게 너무 많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24,000원, 3,00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23,000원대일 거예요 아마. 18,000원이 깨지네. 17,800원까지 밀려버려요. 속된 표현으로 돌아버리는 거지 진짜. 시장이 너무 깨지니까. 그게 6월 말 7월 초입니다. 이때 방산뿐만 아니라 에너지, 2차 전지 싹 다 그래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미 2차 전지 방산 그걸 다 여기서 시장에서 얘기 나온 거는 8월. 결론적으로 이러한 장대 양봉과 1조를 넘기는 거래대금의 장대 양봉 이렇게 나와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에코프로나 삼성중공업처럼 바로 성공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현대로템처럼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면은 시장이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시장이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돌리니까 그냥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폭등 나오죠. 이게 얘뿐만 아니라 방산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그다음에 하나솔루션도 OCI도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 이유가 이제 사실은 뭐가 돼요? SM이 됩니다. 사실. 이 주봉의 기준이고요. SM이 돼요. 시장은 이 당시의 고점 현대로템에 저 장대양봉 나오던 이 고점도 못 올라왔었죠. 그리고 더 깨져 내려왔는데 여전해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지금 당장 마지막 자락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래되신 분들하고 같이 갈 때 그나마 조금의 여유가 있는 거는 그래 맞아. 내가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최악의 경우에 마지막에 손절이 될 수 있어도 요런 자락에서 편입이 잘 돼 있었다라면은 시장 대비해서 일단 수익 확보는 돼 있고 마지막 자락은 욕심내지 말고 마지막 정리를 해보자. 그런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